지난주에 한국이 떠들썩했죠.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드디어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오다니. 그것도 아시안 여성 작가로는 최초의 상이라고 하니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요. 한글날 다음날 수상 소식이라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한강 작가는 아들과 저녁 식사 중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화를 통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웠을지 당사자가 아닌 우리들도 이렇게 온몸에 전율이 있는데 한강 작가는 어땠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요. 한강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서촌 골목길에 있는 책방 오늘은 노벨상 수상 이후 당분간 휴점을 한다는 공지가 떴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독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서점 앞에 축하 꽃다발이 한가득 놓여 있더라고요. 한국의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온라인 서점들은 한강 작가의 책을 구매하려는 독자들로 인해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수상 발표 하루 만에 한강 작가의 작품이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이 노벨문학상 소식의 잔치 분위기인데요. 저는 예전에 채식주의자가 우리나라 작가 최초로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읽었는데요. 읽기 너무 힘든 내용이 있어서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참 무겁고 복잡했었습니다. 이번 노벨문학상에 큰 역할을 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사려고 서점에 전화를 했더니 역시 품절, 예약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수상 직후에 KBS 스타TV 인물사전의 김창완님과 인터뷰에서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직접 읽어줬는데요. 목소리가 정말 차분하고 갸냘프면서도 맑은 소녀 같았어요. 김창완님의 말씀처럼 작가가 읽어주니 내가 읽었을 때보다 뭔가 더 가슴에 콕 하고 와닿더라고요. 김창완님이 주인공 영애의 남편이 영애와의 첫 만남을 서술하는 장면을 읽어주었는데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갸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읽으시고는 갑자기 한강 작가의 신발을 보셔서 한강 작가를 당황하게 만드셨는데요. 아니 인상착의가 너무 똑같아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날 한강 작가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단발머리에 까만 신발을 신고 계셨거든요. 한강 작가는 실제로 4년 동안 채식주의자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김창완 님도 시골에 놀러 가셨다가 귀여운 돼지 2마리가 우리에서 노는 걸 보고 이건 먹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 그날 저녁부터 채식주의자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화면을 보고 나면 한강 작가는 토하고 며칠 동안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의 소설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폭력을 묘사하는데요. 자신이 끔찍해서 못 견디기 힘든 장면을 작가로서 어쩔 수 없이 표현해야 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극복해야 할 숙명 같은 것 같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아무도 안 만나고 말도 안 하고 안 들어서 한국말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열심히 썼던 시기에 즐겨 들었던 노래 김광석의 나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의 기분 좋은 날, 자기 날의 자스민입니다. 선물 같은 오늘이 또 찾아왔네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한국은 축제 분위기인데요. 한강 작가의 가족은 모두 작가인데요. 한강 작가의 아버지는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쓴 작가 한승원 씨로 최초로 부녀가 함께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방금 유튜브 채팅창에 꽃보다 예쁜 여자 작가님 지난주에 오셨죠? 환영합니다. 오늘 노벨상 수상 작가 한강 작가 이야기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강 작가의 오빠 한동님 역시 소설가,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남동생 한강인 씨는 소설과 미나를 그리는 작가, 남편 홍용희님은 문학평론가이자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교수세요. 정말 한 가족이 똘똘 뭉쳐 작가인데요.
어려서부터 집에 책이 잔뜩 쌓여 있어서 늘 책을 읽으며 자랐다고 하니 작가로서의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 잘해서 아버지는 영문과를 추천했지만 소설가를 선택해서 연세대 국문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1970년생인데 재수를 해서 89학번이라고 하는데요. 한강 작가는 1993년 개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서 시 서울의 겨울로 등단한 뒤 이듬해 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며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가지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남편이 아이에게 빗소리도 들려주고 수박도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라는 설득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남편분도 문학도여서인지 참 낭만적이시네요. 한강 작가는 서울 예대에서 강의를 수년 했었는데 학생들은 그녀가 섬세함과 카리스마가 있는 교수라고 평을 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홍 작가 인터뷰를 봤는데 기자에게서 전화로 노벨문학상 소식을 들었고 그는 인터넷에서 잘못된 기사를 읽고 전화를 거는 거 아니냐며 처음에 믿지 않으셨다고 해요. 워낙 노벨문학상이 나이가 지긋한 작가들이 받다 보니 50 중반의 딸이 노벨상을 받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는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 수상, 2017년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페 문학상, 2019년 채식주의자로 스페인 산클레멘테 문학상, 2023년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 외국문학상, 2024년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문학상이란 문학상은 휩쓸었는데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에는 번역가의 힘도 컸던 것 같아요. 캠브리지대 영문과를 졸업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영국에 한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번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0년부터 한국어를 6년 동안 독학했다고 해요.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에서 한국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며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혔는데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에 매료돼 번역은 물론 유럽 현지 출판사 접촉부터 홍보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번역을 잘한 이유가 바로 한국학 박사 과정을 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2016년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면서 문학적 뉘앙스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같은 해 영국의 맨부커상을 한강과 공동 수상해 그의 작품을 세계 무대에 알린 주역으로 꼽힙니다. 그는 2015년 타이틀 엑시스 프레스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현대문학의 특화된 독립출판사를 설립했는데 이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번역문학의 엄청난 승리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이름도 있어요. 데보라의 보라와 대장장이라는 어원의 스미스에서 김보라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데보라 스미스는 이 예원과 함께 지난해 한강의 2011년 작품인 히라버 시간을 공동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미국과 영국에서 출간을 앞둔 작별하지 않는다도 공동 번역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책도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한강 작가의 또 다른 플레이리스트 중 하나인 안드라 레이의 Rise Up 듣고 한강 작가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반가운 소피아 킴님께서 오셨습니다. 요즘 핫한 한강 작가님의 이야기 들으려고 왔어요. 하셨어요. 환영합니다.